코다입니다. 음, 코다 리절트에서 지난 시간에 리절트에서 테이블 2를 보셨고요. 음, 테이블 2에서 뭐 다들 뭐 잘 못하더라. 음, ORE 같은 모델들이 좀 노블 클래스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잘 못하더라. 그 다음에 음,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아니라 리콜을 음, 가지고 이제 다 측정을 했고 이 측정을 할 때 측정을 할 때 결과를 보시면은 잘 못하는 것도 잘 못하는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이미지당 뭐 적게는 21개, 많게는 1000개씩 이렇게 박스를 쳐가면서 이거지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맞춘 게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음,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데이터셋 입장에서는 참 좋은 데이터셋이죠. 왜냐면 음, 이게 완전히 풀리 오토 라벨링을 한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이게 코너 케이스가 맞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얘들이 정확도가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는 거는 음, 기존 모델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코너 음, 케이스들을 많이 찾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못 음. 맞췄다는 거를요. 약간 의심이 들긴 하는데, 일부러 잘 못 맞추는 것들을 이렇게 추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 드네. 하긴 근데 이게 다 유명한 것들이죠. 네, 그리고 뭐 데이터 알고리즘은 공개가 안 돼 있고 이 실험 자체는 공개가 안 돼 있지만 이거를 테스트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여기 있는 기존 모델들이랑 이 데이터셋이랑 섞어서 테스트해보면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겠네, 좀.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항상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모델들이 코다로 학습이 된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그렇지. 당연히 코다로 학습 안 하고 다른 걸로 학습했는데 코다를 들이대면은 얘네들은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거네, 사실은. 네. 음, 그래서 뭐 이 페이퍼에서는 약간 뭐랄까 그냥 보편적인 도로에서의 객체 탐지 모델이라면 다 음,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있지만 음, 사실은 이 코다에서 만든 데이터셋을 코다로 학습을 시키는 게 또 음, 필요한데 그런 음, 부분은 뭐 이분들은 이제 데이터셋을 막 만들어내고 페이퍼를 쓴 케이스다 보니까 음, 코다까지 학습까지 다 시켜서 정확도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음. 그래도 이게 이렇게 ECCV에 억셉트 된 거 보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억셉트가 됐겠죠. 네, 이 정도로 대규모 데이터셋 자체가 워낙에 음, 소중하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Effectiveness of COPG, COPG의 효, 효능에 음, 대해서 한번 음, 보겠습니다. 음. 피규어 효과성? 7. 네, 피규어 7 이걸 제가 다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음, 피규어 7이 여기 이게 5개의 이미지가 피규어 7입니다. 음, 그래서 피규어 7 중에서 2개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피규어 7이 어, 퀄리티블리 정성적으로 이런 음, COPG의 진행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이펙티브니스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뢰성 있게 뭐 근처에 있는 뭐 니얼바이 오브젝트들을 다 잘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너 케이스들을 이제 잘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테이블 3이 퀀티티블리 정량적인 이제 음, 평가인데요. COPG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보면 오브젝트 디텍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COPG를 오브젝트 디텍터로서 음,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코너 케이스 프로포절 제너레이터, 이거는 프로포절이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사람이 보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다면은 이번에는 COPG 그 자체를 하나의 디텍터로 놓고 이제 잘 찾아내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테이블 3과 같이 지금 테이블 3을 보시면은 거의 뭐 2배, 3배 가까이 정확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는, 그 기존 모델보다 정확도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COPG를 다른 오브젝트 디텍터나 어노멀리 디텍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코다 키티, 그 코다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세 가지 데이터셋이 있었죠. 원스, 그 다음에 키티, 그 다음에 누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키티 데이터셋에 대한 그 코다 데이터셋 그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코다 데이터셋 자체는 애초에 처음부터 COPG 본인이 판단을 해서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게 이제 코다였죠. 전체 코다는 COPG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note that 코다 키디 같은 경우는 매뉴얼리 큐레이트 되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이거는 그 미스 해가지고 이제 그 기타 데이터다, 기타 카테고리다라고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한 데이터셋이 있었습니다. 키티에는요. 그래서 그 키티에 있는 사람이 매뉴얼하게 분류를 해놓은 기타 카테고리의 오브젝트를 찾게 시켰더니 그랬더니 이제 테이블 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결과입니다. 그럼 저 키티의 미스크 저거는 저게 코너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키티는 원래 이런 그 코너 케이스가 있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네. 그거는 사람이 만든 코너 케이스. 네. 사람이 다 이제 매뉴얼 이그제미닝 했으니까 사람이 직접 보고 이게 기타다라고 명시를 한 거죠. 그러네. 그래서 코다 자체는 이제 COPG가 자기가 직접 그 first 스텝에서 분류를 했지만 코다 키티 같은 경우에는 construction of 코다 키티 does not involve COPG. COPG 없이 사람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다는 significant improvement 향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람에 가깝다, 베이스라인 이런 그 모델들보다는 사람에 가까운 분류 능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AR 23, 44 이것만 가지고 사람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moreover, comparing the baseline performance of CODA.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서 테이블 3을 보고 조금 이제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위에 있는 모델들은 그 카메라만 보고 분류를 하는 모델입니다. 카메라 이미지만 보고 분류하는 모델들이고 COPG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도 같이 보는 모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차이 하나는 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쉬웠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들이 유리했던 거는 안 밝히고 조금 약간 편향돼 있네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기긴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Moreover, comparing the baseline performance of CODA. 여기 테이블 2죠. 테이블 2 큰 테이블 전체 성능 테이블이랑 그 다음에 CODA once COPG로 이제 1차 필터링하고 사람이 분류를 한 새로운 이 CODA once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비교를 해봤을 때 모든 디텍터들이 일반적으로
어, 코다에서 더 높은 AR 값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테이블 2 같은 경우에 11.9, 6.8, 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다의 어펜딕스에 가보시면은 테이블 8이 있거든요. 여기 몰 벤치마크 리절트 테이블 8에 보시면은 코다 전체가 아니라 코다 원스 데이터셋에서 이 COPG를 거쳐서 나온 그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코너에서 레티나넷이 9.6입니다. 원래는 11.9였죠. 6.8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4.0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모델들이 이 원스 데이터셋은 잘 못 맞추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원수 데이터셋이 뭐죠? 원스 데이터셋은 누신이나 이런 거랑 똑같은 데이터셋인데 라벨링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그냥 이미지와 라이다의 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원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 없었죠. 왜냐하면 라벨이 없으니까. 그 사각형 박스를 아무도 쳐준 적이 없는 대신에 데이터셋 자체는 100만 개가 넘는 그런 어떤 데이터셋이랄까요? 그냥 이미지와 라이다의 묶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COPG를 가지고 오토 라벨링을 하고 사람이 직접 매뉴얼하게 분류를 해서 이제 데이터셋에 하나 추가를 시켜 넣었는데 이 원스만큼은 오히려 그 기존 다른 데이터셋보다 훨씬 못 맞추더라라는 그런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다 원스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코너 케이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셋 입장에서는 나쁘면 나쁠수록 좋은 거죠. 지금 아까 코다 키티가 있었고 네. 코다 원스 그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 개를 다 코다로 이렇게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COPG를 접목시켜서 만든 거를 이제 앞에 코다를 다 붙인 거잖아요. 네, 코다 원스, 코다 키티 또 코다 뭐가 있더라? 누신입니다. 누신이 있는데 지금 누신 얘기는 아직 없고 네, 코다 원스 그러면 아까 코다 키티보다 코다 원스가 지금 조금 더 어려운 코너 케이스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거예요. 네, suggesting that 코다 원스는 COPG의 프로포절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much harder than the corner case of other two subset.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이거 이상하다라고 표기를 한 것보다 COPG가 프로포절을 제안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훨씬 더 코너 케이스 입장에서 더 어려운 데이터들을 잘 찾아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치죠. 네. 테이블 그렇다고 진짜로 그렇다고 쳐야 될 것 같은 게 이 누신이나 키티 같은 경우에는 이 누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키티는 그런 게 아니긴 하지만 데이터셋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그런 걸 봤을 때 원스는 진짜 원 밀리언 씬을 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상황에서 얘가 이제 코너 케이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연적인 말은 된다라고 보입니다. 충분히 훨씬 더 다양한 상황, 다양한 장소에서 찍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냈으니 더 어렵다는 게 뭐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코다 누신 얘기는 없네. 네. 아무래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거다 보니까 딱히 뭐 특징이 없겠죠. 여기서 이 페이퍼에서 이 챕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COPG가 굉장히 대단한 기법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데 루시는 그렇지. 별로 루시는 중요성이 없나 봅니다. 거기에 효과성을 보여줄 만한 놈이 것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네. 네. 그래서 다음은 ORE 이야기가 나옵니다. 클로즈 월드 오브젝트 디텍터와 오픈 월드 오브젝트 디텍터의
비교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피규어 8에서 이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했고요. 모델은 크게 페스터 RCNN이랑 ORE를 비교를 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코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실제 참값입니다. 음, 그래서 먼저 그림부터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금 PPT는 그 확대가 안 돼가지고 확대하면 깨져가지고요. 보시면은 그라운드 트루스에 보면은 진짜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이 가운데 사이클리스트가 하나 쌩 하고 지나가고 있는 게 잔상이 잡혔습니다. 아, 이게 진짜 확대를 해봐도 이게 뭔가, 한밤중에 쌩 하고 지나가는 사이클리스트인데 사실 사이클이 아니라 오토바이 같죠? 오토바이 같은데? 네. 뭔가 배달을 하고 있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사이클 치고는 여기 뒤에 뒤통수가 너무 커가지고 오토바이 같은데 일단은 그라운드 트루스니까 사람이 확인을 했는데 이거 사이클리스트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래픽 사인 있고 밑에 이제 트래픽 콘 하나 서 있다 이렇게 잘 뭐 찾아냈죠.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은 ORE 같은 경우에는 이 둘 다 그냥 오브젝트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 그냥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것들은 체크를 안 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we annotate the unknown prediction of ORE. ORE에서 unknown이라고 마킹된 것들을 이제 레드 박스로 만들었고요. 나머지들은 다 이제 뭐 이건 자동차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찾아낸 것들은 그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페스트 RCNN은 당연히 오픈 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파란색 박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자동차 이런 건 다 잘 찾아내는데 표지판은 못 찾아냈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 이런 거 막 자동차 이런 것까지도 잘 찾아내는데 여기 이런 자동차까지도 잘 찾아내지만 결국에는 그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이클리스트랑 그런 것들은 못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확실히 오토바이인데? 네. 그래서 ORE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기 자동차 이것도 unknown이라고 찾아내고 버스도 찾아내고 앞에 서 있는 자동차도 다 찾아내고 여기 뭔가 unknown 오브젝트가 하나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요. 그것까지 찾아냈습니다. 지금 사각형 모양을 보면 이 바이크를 찾아냈다기보다는 여기 사람을 찾아낸 것 같죠? 근데 아무튼 찾아냈습니다. 밑에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트래픽 콘은 못 찾아낸 것 같은데 뭔가 여기에 뭐가 많이 있다 라는 거는 지금 다 찾아냈습니다. 얘들이 전부 다 unknown 오브젝트인 거죠.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인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알리가 대단한 놈이네요. 네. 그러니까 ORE가 얘들은 뭐 뭐지 근데 ORE가 어떻게 나온 거였더라? ORE는 오픈 리코그니션인가 해가지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ORE가 이 저자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오픈 월드 디텍션 중에서 정말 괜찮은 놈을 ORE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패스트 RCNN하고 ORE를 비교했어요. 비교를 하고 있죠. 왜 비교하는 거죠? 지금 이 두 개를? 왜냐하면 두 개가 각각 오픈 월드랑 클로즈 월드의 대표적인 분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픈 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의 이제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문단이 되겠습니다. 예, 아직은 뭐 그냥 두 개를 고려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considering that unknown objects are usually trained as background for object detection.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뭐 unknown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냥 배경으로만 음, 취급을 받고 있는데 ORE는 소다 10M 그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이거는 아마 이 ORE 페이퍼에서 에너지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known 그리고 unknown 에너지 펑션이라는 것을 EVM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ORE에 대한 설명이고요. 피규어 8에서 보시면은 엑스트라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면은 ORE는 코너 케이스를 잘 찾아낼 수 있고요. 음, 코먼 클래스든 노블 클래스든 다 잘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OR이라는 게 굉장히 최신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CVPI 2021년에 발표된 건데 이렇게 많이 유명하진 않은데 이 오픈월드에서는 디텍션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디텍터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 페이퍼, 이 코다 페이퍼도 지금 코너 케이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ORE 같은 경우에도 오픈 월드니까 코너 케이스 오브젝트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비교한 모델 중에서는 유일하게 코너 케이스를 찾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가봐요. OR이라는 게 어, 아무튼 얼핏 보니까 뭐 컨트라스티브 클러스터링하고 언노운 어웨어 IPN하고 아까 얘기한 에너지 베이스드 언노운 아이덴티파이어 이런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테이블 2랑 테이블 8을 비교를 하면은 이제 ORE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OR이만 아는 척해도 우리가 이렇게 객체 탐지 분야에 최첨단 저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 엑스트라 데이터 소스의 유세지 거기서부터. 네, 엑스트라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ORE에게 어드밴티지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왜 갑자기 자동으로 네. ORE에게 어드밴티지를 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여전히 임프레시브하다. 왜냐면은 이 엑스트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뭐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이거를 디텍션을 잘 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 펑션을 구축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고요. 내부 파라미터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마 ORE 페이퍼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ORE라고 하는 모델이 어떤 엑스트라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은 이미 구축이 완료된 ORE 모델에서 이 엑스트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에너지 펑션이라는 것만 구축을 하면은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 오픈월드에서도 다 그 디텍션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건 ORE를 봐야지 알 수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ORE가 굉장히 그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페스터 RCNN에서 이 뭐 트래픽 콘 이런 걸 학습시키려면은 아예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ORE는 그냥 에너지 펑션 에스티메이션은 다 찾아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뭐 잘 되나 봅니다. ORE 장점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왜 퍼포먼스 오브 네. 왜 이렇게 그 비교했을 때 얘가 잘 찾을까? 음, 페스터 RCNN보다 지금 잘 찾았잖아요. 네. 네,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 지금 그 얘기를 조금 설명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특성이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엑스트라 데이터 소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소스들만 좀 사용을 하면 근데 엑스트라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야지 또 이제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게 약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장점일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그런 지금 더 좋아요. 예, 지금 더 좋은데 그 다음 그 네. 두 번째. 그래서 예, ORE의 퍼포먼스가 이분들을 굉장히 리마인드하게 만들었고요.
좀 더 보다 로버스트, 강건한 perception 시스템을 그 utilizing on additional data, 그냥 데이터를 조금 더 추가함으로써, 데이터 소스를 좀 더 추가함으로써 이런 그 좀 더 로버스트, 강건한 perception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좋아. 그래서 그거를 해서 to separate background and unknown object, 배경이나 unknown object 같은 것들을 찾아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이 리마인드 되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RE라고 하는 모델은 엑스트라 데이터 소스는 반드시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죠. 네. 사실 일반 데이터랑 거의 똑같이 다 라벨링된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코스트를 생각해 봤을 때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좀 더 이제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required data, unlabeled data only 괄호 열고 of which coda would be a great help in the evaluation. 이게 문장이 맞나요? 괄호를 어디다 사둔 거지? only하고 갑자기 쉼표가 등장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아니, 괄호부터 보시면 소다 10M large scale enabled set which has demonstrated to improve cross domain performance. 소다 10M 같은 경우에도 large scale enabled set이 존재하나 봅니다. 소다 10M도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 셋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unlabeled 데이터도 같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활용할 수 있으면은 크로스 도메인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실험한 거지 여기에는. 네네, 크로스 이 도메인 페이퍼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3번 페이퍼에서 했나 보죠. 이미 했고 그런 부분들을 한 건데, 어찌됐든 지금 OR리는 엑스트라 데이터 소스를 써야 되고 그 소스는 라벨링을 손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들어간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라벨드 된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가치가 있다. 네. 라는 거고, 그래서 코다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 네. 오브 휘치 다음에 얘기가 그 얘기죠. 네. 그래서 딱 세 줄로 요약하자면은 이제 클로즈 월드 분류기들은 이런 코너 케이스를 탐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오픈 월드 분류기 OR리는 오픈 월드의 엑스트라 데이터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엑스트라 데이터가 대신에 라벨링된 데이터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딱 세 줄 요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 월드 오브젝트 디텍션도 그 아키텍처는 좋아 보이는데 엑스트라 데이터 소스를 좀 더 추가해서 그 해주면은 OR리가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걔네들도 이제 이렇게 찾는 건데, 만약에 엑스트라 데이터 소스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못 찾을 거라는 거지. 네. 그래도 못 이게 정확히는 못 찾는 건지 찾는 성능이 떨어지는 건지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성능이 떨어지면서 어떤 부분은 찾거나 어떤 부분은 못 찾거나, 네. 뭐 에너지 펑션이 뭐 어떻게 아예 뭐 되겠죠?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노운으로 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찾든지, 언노운 오브젝트로 찾든지,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언노운 오브젝트로 그냥 찾겠지요. 근데 하여튼 뭔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엑스트라. 일단은 네, 엑스트라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엑스트라를 막 넣어야 되네, 그냥 오픈 월드에 있는 거를. 라벨링을 해서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넣어줘야지 성능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라이다가 없을 경우에는 코다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응? 네. 라이다가 없을 경우에는 OR리가 이제 더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보니까 저기 뭐야,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카메라에서도 잡을 수 있대요. 아, 그래? 어, 음, 카메라에서도 카메라에 뭐 3D 되는 카메라는 완전히 잡는 거고, 음, 그거 말고 2D 카메라도 잡을 수는 있다고 들었거든. 그 정확하진 않겠네, 그러면. 3D 되는 카메라가 뭐가 있지? 그 3D 되는 카메라가 애플에서 나오는 게 있다는데, 애플에서 나오는 게 있대요? 애플 폰 중에 3D 카메라 되는 게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거는 애플 폰에 라이다가 달려 있어서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 그 김태호 본부장 보니까 음, 그게 최신 폰인데, 음, 거기는 라이다 기능이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라이다가 되나? 아예 있다고요? 거기에? 네, 라이다가 그 애플 음, 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음, 이 공간 있잖아요? 방이나 회의실 같은 데 이렇게 후 트면은, 음, 그거 이렇게 3D로 구성을 해주더라고. 음. 그럼, 김태우 본부장이 부자잖아. 거기 와이프가 스타 강사래. 그래서 어디? 매트리에서, 예? 어디? 그것까진 모르겠고, 강사라는 게 와이프가 뭐예요? 무슨 학원? 학원 강사래. 그래서 돈을 많이 번대. 그래서 오, 김태호 본부장이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이폰도 최신 라이다 기능이 들은 최신 아이폰을 샀더라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음, 하더라고. 음, 근데 그걸로 이렇게 막 방을 훑으면은 음, 그게 안에 라이다가 있어가지고 음, 이거 그 3D로 구성을 해주더라고. 그 공간을. 음. 알겠어요. 그리고 근데 뭐 3D가 굳이 라이다가 가격이 경쟁력이 좀 있으면 뭐 안 쓸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 이제 자동차에서 쓰는 라이다는 굉장히 고가고 음, 비싼 건데 그 폰에 들어가 있는 라이다는 좀 가볍고 정량, 저렴한 거겠죠. 정량. 그래요. 예. 근데 모르겠네. 그게 진짜 라이다인지 뭐 라이다 유사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라이다라고 그거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또 상상을 했지. 그걸 보면서 어? 이 애플이 음, 우선 아이폰에다가 라이다를 심어서 그런 라이다 기능을 다 이렇게 섭렵한 다음에 음, 애플카를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음, 막 비약을 했었죠. 그때. 음. 애플 라이다 음. 센서.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어,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 가죠 뭐. 퓨샷 네. 퓨샷 오브젝트 디텍션 평가. 네. 음, FSOD라고 이제 하는데, Few-Shot Object Detection에 음, 대한 평가입니다. 음, 이거는 또 새로운 또 모델과 개념을 등장합니다. 새로운 모델과 개념이 등장을 해서 이 코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코다의 목표는 오브젝트 디텍터 그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에서 오브젝트 디텍터가 오브젝트 디텍터의 일반적인 성능, 보편적인 성능, 네, 보편적인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without model adaptation, 모델을 여기 이 오브젝트에 딱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댑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교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셨던 그 코다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나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코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는 일단은 이
코다의 메인 골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골은 어디까지나 어떤 보편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카에 들어가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잘 대처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지, 그 돌발적인 상황 자체를 학습시킨 오브젝트 디텍터를 만드는 게 메인 골은 아닌 거죠. 뭐 코다 지금 얘네들이 코다 만드는데 코다는 데이터셋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코다의 데이터셋이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나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다 얘네들이 이제 그 얘기한 거고 이렇게 네. 했더니 코다를 만들었다. 그거의 목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오브젝트 디텍터들의 일반적인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이지 네. 평가하는 거다 그게 그냥 코다는 사실 주요 목적은 그렇다. 그러니까 주요 주요 목적은 목적은 그런데 네버슨 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오니까 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 모델을 학습시켜서 평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 거죠. 모델 아답테이션을 시키지는 안 했다.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사용될 퓨샷 수 있어. 오브젝트 디텍션에다가 어, 아답테이션 메소드를 써가지고 어.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다. 마치 퓨샷 오브젝트 디텍션처럼 네, 어댑테이션 메서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티피컬 베이스라인 테이블 2에 있었던 그런 티피컬 베이스라인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별도로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이 퓨샷 오브젝트 디텍션 메소드를 또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다. 네. 디프 RCN인가요? 뭐 하여튼 이런 디프 RCN이라는 것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34웨이 원샷 세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퓨샷 러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 태스크 명입니다. 이게 뭔데? 그래서 그 뭐라고 N웨이 M샷 세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4웨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를 34개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원샷이라는 것은 각각 예제를 하나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별로 학습 데이터가 하나입니다. 클래스 34개 클래스에 각각 하나의 샷만 주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코다 그라운드 트라우스에 사이클리스트 하나 있고 트래픽 사인, 트래픽 콘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하나만 주는 겁니다. 이 사진 한 개씩만 총 34장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만 보고 분류를 해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네. 5번 반복해서 실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차가 좀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 오차가 좀 커지기 때문에 5번 반복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가 테이블 4에 나와 있습니다. 별의별 거 다 해봤네. 네. 그랬더니 뭐 기존의 내러티브랑 별 차이 없이 뭐 만족을 못했습니다. 별로 잘 못했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저기 시간하고 돈하고 인력이 충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결과가 fit well 잘 fit했다. 네. 우리의 이전의 나라티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속 주장했던 것이 어떠한 모델들도 우리 코다를 잘 그거 분류해내지 못했다였는데 이거에 별로 이제 차이 없이 잘 fit 해가지고 none of the method demonstrate satisfying performance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 테이블 4 설명해 보세요. 네, 그래서 그 퓨샷 오브젝트 디텍션을 코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34웨이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오브젝트를 34개로 해가지고 분류를 시키는 모델이고요.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어그노스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클래스 어그노스틱이면은 이제 이상하다, 하지 않다 이것만 찾아낸다라는 거죠. 클래스와 독립적으로. 카테고리컬이네. 네. 그래서 클래스와 독립적으로 그냥 이게 오브젝트다, 아니다 이것만 찾아내게 했는데 뭐 여전히 별로 뭐 좋진 않고요. 더 안 좋아 왜?
네. 왼쪽보다 더 안 좋아. 이상하네. 어그노스틱이 많이 쓰이네요. 어그노스틱. 어그노스틱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근데 음. 지금 와이즈도 많이 쓰시죠. 클래스 와이즈도 와이즈. 많이 쓰네. 클래스 네. 와이즈. 클락 와이즈 하면 클락 중심으로 돈다는 거고요. 네. 클래스 와이즈 하면 클래스 중심으로. 클래스 중심으로 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음. 컬럼 와이즈 하면은 컬럼 단위, 행이 아니라 열 단위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와이즈라는 게 이제 클락 중심으로,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쓸 때 뭐뭐 와이즈 이렇게 쓰는 거고, 그거와 독립적으로 하겠다, 무관하게 하겠다, 어그노스틱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결과는 좀 되게 이상하다. 왼쪽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오른쪽이 더 낮게 나오네요. 아마 AR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자면요. AR은 리콜이다 보니까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절트 해석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각형을 몇 개를 치느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34회이면은 그냥 아무거나 찝어가지고 이거 혹시 뭐 자전거지, 이거 자전거지 이렇게 34가지를 다 찾아내니까 그 중에 맞는 게 몇 개가 있다면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사각형을 좀 적게 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만약에 생겼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기준은 없네. 네. 이 원웨이를 어떻게 만든 건지는 same as corner setting adopted in table 2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코너냐 아니냐를 찾아내라라고 시킨 건데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특이한 데이터긴 한데 뭐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거랑 코너 세팅과 동일하다. 그러면 뭐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우리는 이 방식으로 이게 방식이잖아요. DFRC.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테이블 2에 나와 있는 네. 거기서 나와 있는 코너 세팅 쪽 부분에 네. 그 어떤 값하고 그다음 이 방식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택도 없네요. 뭐 그거보다 더 떨어졌네.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코너잖아요, 저게? 네. 저 코너에서 얘네들 메서드들이 쭉 얘도 마찬가지 메서드들이 쭉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고놈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나 보네. 네. 그다음에 리미테이션 그러면 네. 다음은 리미테이션 한계입니다. 스케일을 이제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가 더 많은 COPG를 이용해서 더 많은 리얼월드 로드 씬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더 많은 코너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ess effect considering that corner cases are quite rare. 그러니까 이제 도로 데이터를 더 많이 넣으면은 계속 이제 COPG를 돌리면은 코너 케이스 프로포절이 생성되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100만 개가 넘는 원스 이미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코다 원스를 구축하는 데 나온 거는 1057개밖에 안 됩니다. 즉 0.1%의 이미지만 선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1000장을 넣으면은 코너 케이스 1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펙티브니스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이랑 그 다음에 여전히 휴먼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먼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저번에 COPG가 거의 90%에 가까운 데이터를 날렸다라고 했는데, 이 페이퍼에서 명시를 하고 있진 않지만 90%를 날렸다라는 건 10%가 남아있다는 건데 100만 장에서 10%면은 10만 장이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뭔가 또 테크닉이 몇 가지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뭐 코드가 없으니까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네, 지금 코다 스케일을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1번이 이제 오토매틱 COPG를 사용해라. 그죠? 사용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리미테이션이니까 사실은 안 좋다는 거겠죠? COPG, 오토매틱 COPG를 사용해가지고 더 많은 리얼월드 로드 씬을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다. 근데 네, 그래 봤자 몇 개 안 나온다. 그리고 휴먼 베리피케이션도 좀 맨 마지막에 보긴 봐야 되잖아요. COPG 맨 마지막에 사람의 손길이 닿긴 닿잖아. 네, 그런 증명도 좀 여전히 필요하니까 네, 하여튼 약간 less efficient 하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네. 일단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음, 코다가 이제 1500개의 씬에만 뭐 국한된 게 아니라 음. 더 이제 뭐 매럴 더 이제 뭐랄까요? We argue that 이하를 argue한 거거든요. 네, 코다가 단지 1500씬 이상 여기 메터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뒤에- 의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뒤에 더 얘기해 봅시다. since. 네네. 코다 같은 경우에는 리얼월드 하이 퀄리티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얻은 리얼월드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응. 신테사이즈드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이 신테사이즈드 이미지의 예시로 이제 등장을 한 게 피시스케이프라고 하는 데이터 셋이거든요. 어허. 이 피시스케이프가 제가 오른쪽에 그 표시를 해놨는데 또 이것도 이미지를 합성하는 데이터 셋입니다. 어허. 그래서 기존 로드 이미지에다가 오브젝트를 이제 페이스팅, 갖다 카피 앤 페이스트 붙여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코너 케이스라고 생성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 셋이 되겠는데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코다를 또 이제 확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좋아. 그러거나 or 또는 이제 라지 스케일 언레이블드 로드 씬 이미지 소다 10M 아까 언급되었던 소다 10M의 언레이블드 셋을 이제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매너를 이용해서 또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문장은 어떤 내용인가? We argue that coda matters only more than just.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의역을 하자면은 이제 1500개의 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00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코다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코다가 물론 이렇게 1500개 씬이 나왔지만 걔 가지고 더 인위적인 어떤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언라벨드 로드 씬 이미지를 사용해서 더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미 슈퍼바이즈 매너로 해서 더 대규모의 언라벨드 된 로드 씬 이미지를 팔 수 있다는 얘기냐 금강을.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다의 저 1500 씬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다. 뭐 그런. 네. 그저 1500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제 더 할 게 많다. 많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리미테이션이라고 적었잖아요. 네.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리미테이션에 항상 리미테이션 얘기를 하다가 장점을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고 좋아 뭐 이런 얘기 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진짜 리미테이션 쓰는 게 아니야. 저게 리미테이션에 리미테이션을 빙자한 어, 자랑질이구만. 자랑질이야. 그렇죠. 굉장한 자랑질이야 이건. 약간 그 면접 같은 데서 본인의 장단점을 이야기하셔야 때 단점 이야기하는. 그렇지 비슷하지. 정말 단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는 뭐 돈이 없습니다를 뭐 절약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anyway 하여튼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문장 자체가. 그다음요. further.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례적인 이제 discussion about potential negative social societal 네, societal impact, 이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파장 특히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펜딕스 C에서 더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제 또 이런 것들 좀 데이터셋이나 인공지능 모델 같은 거에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챕터를 하나 마련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서브미션을 할 때 뉴립스도 그랬고 ICML, 그 다음에 LR이죠. LR 이런 그 머신러닝 쪽 AI 쪽에 탑 컨퍼런스들 페이퍼 서브미션을 할 때 저 물어봐요. 소셜 임팩트에 네거티브한 요소가 있느냐. 그게 있다면 기술해라. 없으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서브미션 하는 단계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끔 해놔요. 저자들한테. 예, 커리스판딩 오서한테 물어봐요. 등록을 할 때. 맨 막 뒤쪽. 그러니까 그 소셜이라는 게 뭔가 프라이버시나 뭐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네, 프라이버시도 여기도 포함하고 그다음 뭐 불평등에 관련된 부분도 뭐 인종차별 성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냐 그런 주제냐 뭐 그런 얘기를 미리 그럴 수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겠죠. 근데 그래서 뭐, 이 뭐라고 페이퍼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짧게 3줄, 4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테이블 7은 아니고요. 다른 거고요. 원스 데이터셋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퍼스널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은 다 블러 처리가 되었다.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 어필을. 네. 하지만 명시는 해놔야 되죠. 네, 명시는 해줍니다. 네, 컨클루전 남았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코다라는 데이터셋을 소개를 했고요. 코다는 리얼월드 그 도로 코너 케이스 데이터셋이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자율주행을 할 때 그 오브젝트 디텍션 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 프로포절과 constructed by ground truth class separation 그리고 automatic proposal 네, 의해서 구성됐다. 네, 규정되었다. 그래가지고 퍼포먼스 드랍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디텍터들이 코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한 퍼포먼스 드랍을 보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further provide 다양한 comparison of different method 다양한 메소드들에 대해서 철저한 비교를 했고, 네, 철저한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더 로버스트한 이런 강건한 퍼셉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잠재적인 솔루션을 뭐 조명했다. 쉐드 라이트, 쉐드 라이트 온,
어, 음, 그게 뭐 ORE 모양이죠. 네, 그런 거를 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다가 모티베이트 좀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음, reliable detection, 그러니까 리얼월드 자율주행 리얼월드 실제 현실의 자율주행 모델의 음,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의 신뢰성을 음,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음, 좀 더 이제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음, 음. 이게 자율주행만 이렇게 했는데 네. 자율주행 토픽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코너 케이스 데이터셋 같은 거는 없나? 그러니까 그런 쪽은 많이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왜냐면 자율주행만 있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이 워낙 음, 뭐 세계적으로 관심이고 워낙 투자하고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음, 이런 것까지 돼 있고 라이다를 쓰니까 또 그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되는데 다른 분야는 아직 그 정도로 투자하거나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음,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 이 연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자율주행에서 이렇게 연구된 결과 같은 거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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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어, 그런 게 우리 시학 과제의 어. 비전이죠. 예, 저번에 얘기 오프라인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렇죠. 의료, 국방, 예, 음, 뭐 굉장히 중요한 감시 재난, 정찰, 재난 방지, 뭐 음, 여러 가지. 그때 잘 적어 놓으셨죠? 저 기술 저 했나? 저 연구 음, 필요성 배경 거기에 되게 잘, 잘, 정리가 돼 있나요? 잘 사진을 찍어놨죠. 그래서 그런 거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음, 뭐 의료 쪽에 코너 케이스를 만든다거나 음, 그다음에 재난이나 다른 그런 분야 국방 그렇잖아요. 음, 막 죽이면 안 되잖아.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전쟁 이제, 일어나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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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이 쳐들어왔는지, 뭐, 아군이 어 산짐승이 뛰어나온 건지, 이런 것도 구별하고, 그러네요. 그런 거 할 일이 많죠. 그런 케이스 디텍션 잘 할 수 있게 코너 케이스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음, 중요하다라는 음,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기 것도 있고, 여기처럼 뭐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 디텍터들의 성능을 평가할 때도 사용되고,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쓰이네. 써먹을 때가 많은데, 음, 이 페이퍼에서 저희가 뭐 음, 보다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도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였다면은 음, 좀 더 일반화를 시켜야 되고 대신에 여기서 사용되었던 이 코다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이 COPG가 음, 멀티모달이었다는 점. 그 맞아요. 라이다 데이터와 멀티모달의,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음, 합쳐서 만든 음, 멀티모달이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주제에 딱 부합되는 논문이죠. 대신에 여기서 뭐 사실은 이 도메인 딥 익스플로러에서 말하는 도메인 컨스트레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로 바닥 여기 보시 그라운드 포인트 리무벌 도로의 표면을 지우고 뭐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하고 뭐 음, 세그멘테이션 디텍션하고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어떤 도메인 컨스트레인트거든요. 음, 그라운드 포인트 지우라고 줬는데 무슨 그라운드 포인트가 울퉁불퉁한 뭐 음, 산이다 이러면은 이런 게 안 먹히겠죠. 음,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런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 경우에는 도로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음, 그런 부분이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내가 물어봤어요. 시험과제 작년에 한 사람한테 그거 중간 발표는 뭐냐 그랬더니 그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가볍게 발표하면 되고 기획실에서는 항상 그렇지 뭐. 어? 이 바닥에서 그렇지 다 뭐. 그렇지. 무겁게 가벼
발표하세요. 그렇지 않지. 예. 그게 아니고 어, 이제 우리끼리 하는 거고 어, 거기 기획실에 거기 선임 들어온대 저기 누구? 우리 선임 연구원이 하나 있는데 음, 음,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만 한 명 들어온대. 음. 그러니까 뭐 외부인은 그 친구 하나만 들어오는 거고 그 사람이 와서 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지켜만 보는 건가 봐. 그냥 그러니까 오거나이저 우리끼리 하는 거죠. 예, 오거나이저.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담을 가질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거지.